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역의 차윤입니다. 자, 새로운 강좌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기출 시너지라는 강좌.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물론 인사이트 강의에서도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풀지만 거기서 미처 못 다룬 나머지 모든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풀이, 해설 강의 이런 것들을 하는 강좌가 바로 이 기출 시너지 강좌입니다. 기출 시너지 강좌를 만든 이유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들으십시오.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공부하는 게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이게 완벽하게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윤곽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 풀이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왜 공부합니까? 이게 좀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과거에 수능에 냈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출제자가 있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야. 그럼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형태를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지를 분석해야지만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수능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출문제 공부하는 게 필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과연 기출문제를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 30년치 기출문제 다 해야 될까? 최근 5년치만 하면 됩니까? 10년치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또 수능 준비할 때 수능 전체 공부하는 시간을 100이라고 치면은 50을 기출해야 되느냐? 80 해야 되느냐? 30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또 시중에 요즘에 수많은 N제 문제, 수많은 모의고사가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면은 안 하면 또 되게 내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이게 최근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을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수능 출제를 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개발된 트렌디한 형태의 문항은 출제하는 과정에서 다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쌤이 올해 모의고사도 개발하고 N제도 개발해서 시중에 출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수능을 출제하실 때 쌤 책을 가지고 선생님 책이 특별히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시중에 개발된 모든 출판된 교재랑 인강 교재를 다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유사한 논리가 있는 문제를 다 배제하고 수능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들은 유사한 논리가 시중에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과거 수능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연계 교재 문제는 유사한 논리가 있어도 의도적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고난도 문항도 도움이 되고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기본기가 부족하다. 내가 수능 준비하는 첫 걸음마 단계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게 수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한 80% 90% 이상의 비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는 복습만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원점수 80점 이전까지는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것만으로도 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쌤이 고3이나 연수생 강의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가장 큰 이 차이가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됐냐 안 됐냐와 아울러서 문제풀이 경험이 있냐 없냐 관계가 있는데 그 문제풀이 중에서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체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서 실력차가 확 나는 거야. 내가 기출문제 10번 풀었어요. 완벽해. 근데 아직 시중에 N제를 못 풀었어. 인 학생이 점수가 4, 5등급 나온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출문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점 명심하시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나중에 TCC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기출문제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수능을 출발하는 시작점이 하는데 학생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선생님 기출문제 너무 어려운데 내가 기초가 있어서 센수학 같은 거 먼저 하고 또 교과서 먼저 풀고 기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기출문제가 최고난도 문항은 어렵지. 근데 기출문제는 스펙트럼이 완전히 넓어요. 2점짜리 문제는 교과서보다 쉽습니다. 3점짜리, 3점 쫙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개념학습 하면서 시작하면서 기본기가 부족하면 요 초반부 단계를 하면 되겠어요. 2,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쉬운 거. 그러다가 수능 후반부로 가면은 고난도 중킬러, 킬러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능 볼 때 처음부터까지 함께 하는 거야. 기출 시너지 지금 바로 푸는 겁니다.
몇 년도까지 풀어야 됩니까? 아까 수능에 30년치가 있단 말이야. 1994년도 4학년도부터 지금 2024학년도 수능이기 때문에 30년치가 좀 쌓여 있는데 그거를 어디까지 풀어야 됩니까? 이거는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예전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에 삭제가 되는 거는 풀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교육과정 바뀌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수능에서 출제가 됐는데 현행 수능에도 그렇게 트렌디하게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도함수의 활용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항은 낡은 문제지만 올드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거야. 학력평가를 풀어야 됩니까? 학력평가 문제 중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그러나 불필요하고 연산이 너무 지엽적인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걸 이렇게 골라야 돼. 최근에 트렌디한 문제들은 대부분 좋지만 또 한 3년 전 문제라고 하더라도 선택 과목 체제가 이전의 문제 중에 불필요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배제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딱 잘라서 몇 년도까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선생님이 기출 시너지 교재를 만들 때에는 방금 말했던 모든 걸 다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한 학생들은 그냥 기출 시너지 교재를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교재만 선생님이 단독해서 구매해서 혼자 풀어볼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은 교재만 그냥 구해서 풀어보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인사이트 같은 개념 강의랑 조금 달라요. 일단 개념 강의는 그냥 무조건 강의부터 듣는 거야.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강의를 또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습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고 치면은 기출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기출문제를 완전히 생으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개념 강의랑 같이 병행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주교재가 인사이트, 부교재가 기출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일단 스스로 먼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먼저 문제를 푸는데 고난도는 못 풀겠잖아. 그러면 풀 수 있는 걸 먼저 푸는 거야. 그럼 고난도 문제는 부딪혀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틀린 문항 중심으로. 맞춤 문항은 안 봐도 상관없어요. 맞추긴 맞췄는데 좀 찜찜한 느낌으로 맞춘 문제들이잖아. 그런 문제는 선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결국에는 승부가 나는 게 내가 스스로 문제풀이를 하고 나 혼자 문제를 체화해서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 때 점수가 나오거든요. 최고난도 문항을 풀고 싶어. 어떻게 풉니까? 최고난도를 잘 풀어서 푸는 게 아니야. 최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까지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페이스가 끌어올려야 되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스스로 문제 풀었던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출 시너지는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푸시고 물론 이제 이런 거야. 1단원, 2단원, 3단원의 초반부는 선생님이 그 단원의 수능 출제 원리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당 단원의 수능 출제 원리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강의를 가볍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앞에 이제 뭐 1강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데 일단 강의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이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강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방금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원별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형별로 그러니까 뭐 1단원이면은 뭐 일단 그냥 1단원 아니지만 뭐 어떤 수학원의 수열이라고 칠게요. 수열. 수열에 수열 단원 문제가 기출 문제가 모아 있어요. 수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등차 수열 문제가 있고 등비 수열 문제가 있고 등차 수열 한 문제가 있고 뭐 등비 수열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열에서 뭐 추론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골라놨고요. 그 다음에 초반부는 3점짜리 문제, 후반부는 4점짜리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으로 이렇게 단원별, 유형별, 수준별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사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덱스를 보면은 이게 몇 단원 몇 번 문제고 몇 단원 몇 번 문제고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가능한 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모르는 것 중심으로 강의를 듣기를 바라고 아까 말했지만 기본기가 너무 부족해. 그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 저는 강의를 다 들을래요. 왜? 기본기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 강의에 설명한 내용들을 싹 다 외우다시피 할래요.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원 구성이 인사이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는 거는 인사이트 강의랑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 그 개념 강의를 듣고
하나의 소단원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진도는 인사이트 그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자습 시간에 그 인사이트 1단원에 해당하는 기출 시너지 교재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다가 모르는 것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서 인사이트랑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이때 가장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은 모든 문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점짜리 중에 쉬운 것들은 없지만 4점짜리 중에 변별력 있는 건 다 있고 이거 없는 거는요. 선생님한테 그 질문 답변 게시판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올려주거나 아니면 바로 답변이 간단한 것들은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학습 방법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랑 함께 공부하시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제 풀다 막히는 것은 물어볼 수 있는 루트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의를 통해서 방금 말했지만 모르는 문제를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항 해설지가 뒤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거나 내가 특정 포인트를 못 잡는 거는 강의는 이제 막 몇십 분을 쭉 들어야 되니까 해설지를 보면서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또 스스로 풀어보는 게 가능하고 요거는 어떤 학생 질문을 하셨으면 해설지를 꼭 봐야 됩니까? 안 보고 제가 스스로 문제 푸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설지를 안 보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훌륭한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현재 우리는 고3 N수생 수험생이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고 수능까지 앞으로 D- 몇백 몇십 며칠 딱 유한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개념 강의 듣고 문제풀이 풀고 모의고사 보고 엔제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문항을 전부 다 몇 시간씩 몇십 분씩 고민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얘기니? 그래서 해설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봐야 돼. 그 대신 해설지를 봤던 문항은 그 해설 자체를 통째로 외운다는 마음으로 체화를 시키고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끄집어내서 풀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간단한 것들은 확인하시고 보통 이제 강의의 어떤 이렇게 분량이 이렇게 문제가 뭐 이런 거 질문 답변 게시판에 쌤 16번 문제 풀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이런 거 참고하시고 16번 문제에서 특정 포인트의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또는 이런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질문 답변 게시판은 쌤이 전부 다 답변을 합니다. 막 하루에 막 2, 30개 올라올 때도 있어요. 쌤이 전부 다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 문제가 수학 문제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었던 풀이를 다 버리고 강의나 해설지의 풀이를 따라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풀이를 보고 쌤의 풀이를 보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런 거지. 쌤 풀이가 더 간략하긴 하지만 실전에서 내가 저런 식으로 발상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여러분 자체의 풀이를 교정을 해서 이거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수능은 100분 동안 보고요. 이 100분이라는 시간은 실로 굉장히 긴 시간이야. 엄청 영화 한 편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야. 극장에서 영화 1시간 동안 보면은 막 등이 베기면서 막 먹었던 팝콘도 떨어지고 막 그런 시간이잖아. 엄청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30문제 밖에 안 푸는데 30문제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2, 3점짜리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이라서 그 시간 동안 약간 돌아가는 완벽하지 않은 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이게 공부가 전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1등급, 상위권, 최상위권 중에서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수능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고 쌤이 단언합니다. 쌤, 어떤 학생들은 시중에 나오는 엔제만 풀던데요. 그 엔제조차도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심지어 시중에 출간된 내신용 교재들 있잖아요. 다 과거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 없이 기출문제 풀이 없이 수능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right now 바로 시작하시고 자, 쌤은 여러분 강의에서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